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조선의 제10대 임금인 연산군의 폭정과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한 중종반정의 하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 윤리를 전적으로 거부했으며 강력한 절대 권력만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상편에서는 연산군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처형함으로써 조선시대의 폭군이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편에 이어 두 번째 하편에서는 연산군의 폭정과 왕위에서 폐위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산군은 두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패륜적 행위와 조선 왕조의 유교 사상에 역행하는 반인륜적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갑자사화 당시 연산군은 부왕의 후궁들과 친할머니인 소해 왕후까지 죽이는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폐비 윤씨의 사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성종의 후궁인 수의 엄씨와 수의 정씨 그리고 그 소생의 왕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할머니인 인수대비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야사인 이금익의 연료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조에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두 차례 사화로 훈구파와 살인파의 많은 선비들이 처형당했고, 이로 인해 연산군은 폭정으로 권력을 휘두른 폭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신하들을 축출했다는 것은 그의 무자비한 폭정을 견제할 세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에는 빈민구제 정책을 시행하고 서적도 간행하였으며 국방 강화책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살인파를 비롯한 문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언론 활동을 억압하는 등 폭정과 전행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문신들이 자신에게 직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혁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던 경연은 정치 논쟁을 막기 위하여 폐지하였으며 사헌부의 지평이원을 없애 언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간쟁과 논박을 관장하던 사관원과 왕의 자문에 응하는 홍문관 등도 혁파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하여 삼사라고 하며 언론 삼사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들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유교 사상에 반하고 윤리관에 역행하는 행위 등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대부집 유부녀들과 종실 안에서도 인물이 반만한 여인이면 누구든 함부로 잡아다 유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종의 친형이며 연산군의 백부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부인은 연산군의 백모로 월산대군이 하세한 후에 연산군에게 봉역을 당하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에 의하면 연산군 일기를 쓴 사관이 사람들 사이에 떠들던 소문을 언급한 수준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훗날 중종반정을 주도한 도충관 박원종의 누이였습니다.
이러한 윤리 질서에 반하는 행포를 거듭하던 연산군은 정사까지 돌보지 않는 등 실정과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만 갔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기생들을 뽑아 흥청이라 칭하고 잔치에 동원하는 등 경애로 연못가에는 만세산을 만들어 놓고 유흥과 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기생들을 뽑아 흥청이라 칭한 데에서 흥청거리다 라는 말이 유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은 폐지되고 유흥을 즐기는 주색장과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균관은 흥청들과의 놀이터로 사용했고 서울이 동북쪽 백리에 금표를 세워서 사냥터로 삼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갑이었던 장록수라는 궁녀에게 빠져서 한동안 노란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전행을 일삼았다는 기록이 연산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산군의 사치와 노릇에 수많은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는 모두 온갖 고문으로 잔혹하게 죽이는 폭정을 이어갔습니다. 연산군 당시의 사료에는 포락과 착흉, 촌참, 세굴표풍 등의 형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근질을 비롯하여 가슴 빠개기와 토막 자르기,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기 등의 인륜에 반하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을 만큼 그는 조선 왕조의 유교 사상과 윤리관에도 배치되는 폭정을 행사한 복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정에는 직언을 하는 신하들은 자치를 감추게 되었고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 아부하는 신하들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바른 말을 하던 김처선 같은 환관도 직접 활을 쏘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신하들과의 소통 부족과 이에 따른 대립은 결국 두 차례의 사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화 이후 연산군은 신하들과의 대화를 아예 끊어버렸으며 강력한 처벌만이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 수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군의 행포로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지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연산군이 폭정해 1506년 이조 참판이었던 성희한과 중추부지사 박원종, 이조판서 유순정, 군자감 부정 신윤무 등이 규합하여 연산군의 폐위를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성희한 등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차순대의 소생인 성종의 차남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중종반정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희한은 김정직의 제자로 선비들의 신망을 받는 유학자였고 박원종은 무장으로 무인들의 신망이 두터웠으며 유순정은 인망이 높았던 이조 판서였습니다. 여기서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추대한 성희한, 박원종, 유순정 등 반정공신 세 사람을 삼훈신이라고도 합니다. 1506년 9월 1일 박원종과 성희한, 신윤무 등을 의시해서 장정과 박영문 그리고 홍경주 등이 거사를 위해 부사들을 훈련원에 집합시켰고 장졸들을 소집하여 창덕궁안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반정군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임사원과 신수근, 신수영, 임사영 등 연산군의 측근들을 죽이고 나서 궁궐을 에워싸고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고 그들도 종군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반정에 성공한 박원종 등은 경복궁에 들어가 성종의 계비인 진성대군의 어머니 자순대비 윤씨의 허락을 받고 연산군을 폐위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효동부에 가두어졌고 폐위왕비 신씨는 거창군 부인으로 위호가 강등되어 정청궁으로 보냈고 폐위세자 및 아들들은 모두 기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원종 등의 중종 반정으로 진성대군은 19살의 나이로 다음날 1506년 연산군 12년 음력 9월 2일 양력으로는 9월 18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제11대 중종 임금입니다. 조선의 제7대 세조의 등극은 단종이 왕위를 양보하는 선양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상은 정상적인 왕의 계승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왕권 찬탈로 왕위에 오르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 반정에서 제16대 임금으로 추대된 능양군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반정군들과 창의문으로 진군하여 성문을 격파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창의문은 청운동에 있는 사수문에 속하는 관문으로 자하문이라고도 하며 인조 반정 때 반정군들이 통과해서 반정을 성공시켰던 관문입니다. 그러나 중종 반정은 제11대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전적으로 신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새 임금으로 옹립한 중종 반정은 신하들이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은 조선시대에 성공한 반정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정으로 집권한 왕이 직접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던 반정인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반정군이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굴 밖에 있는 그의 사저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왕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횡포에도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는 굳건했으며 오히려 왕을 폐위시킬 수 있었던 체계적인 관료 사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해 11월 31세의 나이로 병사했으며 그의 묘는 양주군 해등촌으로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연산군의 묘에는 연산군 지묘라고 적힌 성물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으며 폐주로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 기락에도 묘호와 능호가 없이 왕자의 신분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제위 기간의 시대를 다룬 기록은 실록이 아니라 연산군 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조의 연산군조에서 신하들에 의해 포악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성공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지켜봤습니다. 조선 왕조의 양반 관료 체제는 유교 사상과 윤리관에 반하는 절대 권력을 행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양반 관료 사회는 폭정에 저항하여 왕을 바꾸는 등 절대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사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윤리관에 역행하는 폭력 독재 권력의 최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